2023-2024 시즌 초반의 화려한 상승세와는 달리 2024-2025 시즌은 토트넘의 눈에 띄는 하락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빠른 공격 전술은 이제 상대팀들에게 간파당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닭들의 상대는 브렌트포드로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는 팀입니다. 실제로 브렌트포드는 현재 6점으로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승격 이후 브렌트포드는 합리적인 선수 영입 전략 덕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항상 빅클럽들에게 골칫덩어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위치에 대해 암시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적은 정보만으로도 축구 전문가들은 오늘 경기가 브렌트포드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분석은 축구계에서 뜨거운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어떤 전술을 적용할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초반의 화려한 상승세와는 달리 2024-2025 시즌은 토트넘의 눈에 띄는 하락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빠른 공격 전술은 이제 상대팀들에게 간파당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스퍼스는 4경기에서 4점밖에 얻지 못했으며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죠. 다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닭들의 상대는 브렌트포드로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는 팀입니다. 실제로 벌떼는 현재 6점으로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격 이후 브렌트포드는 합리적인 선수 영입 전략 덕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항상 빅클럽들에게 골칫덩어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2패는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이 팀은 카라바오컵에서 하위 리그 팀들을 상대로 2승을 거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포드의 원정 경기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최근 10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 2승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스퍼스도 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6경기 중 단 한 번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브렌트포드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과거 브렌트포드와 7번의 경기를 치렀고 3승 3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의 최근 4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4골 이상이 나왔습니다. 예상 라인업 측면에서 토트넘은 2부 비수마의 복귀를 맞이하지만 히샬리송은 여전히 회복 중이죠. 한편 데스티니 우도기는 약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대편 브렌트포드의 핵심 공격수 요한 위사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부상당해 결장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리고르 티아고, 부스타보 누네스, 마티아스 옌센, 아론, 이키, 조슈아 다실바, 그리고 리코 헨리도 복귀하지 못합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에 2008년 이후 이어진 토트넘의 무관 행진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은 매우 어렵고 유로파리그에서도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카라바오컵과 FA컵이 스퍼스가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회입니다. 토트넘은 세트피스 수비의 약점을 드러냈으며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아스널을 상대로 넣은 골은 팀이 지난 시즌부터 리그에서 허용한 25번째 세트피스 실점이죠. 현재 4경기에서 4점을 기록하며 닭들은 리그 1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런던 구단 팬들이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순위이며 팀이 적극적으로 선수단을 보강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스퍼스는 이번 시즌 개막 후 첫 5경기 중 3경기를 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8경기 만에 물러났을 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리그컵 3라운드 경기에서 레이튼 오리엔트에게 11분 만에 실점을 허용했지만 이후 1점반에 3골을 넣어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 승리로 그들은 이번 시즌 택지 스타디움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크리스탈 팰리스와 사우샘프턴을 홈에서 제쳤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빅 6팀 중 하나와 3번째 연속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아직 승점을 따내지 못한 3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초반에 리드를 잡았지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0대2로 패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4번의 런던 더비에서 모두 패배했으며 1월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했을 때 프랭크의 팀은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맞대결 예상은 주로 홈팀에 유리하나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골이 예상됩니다. 두 런던 구단의 최근 4차례 맞대결에서는 총 17골이 나왔는데요. 토트넘의 공격진은 이번 주말에 2명의 공격수가 결장함에 따라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윌슨 오도버트와 티모 베르너는 코먼트리와의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의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브렌트포드와의 경쟁에서 자신감과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는 대담한 전술을 공개했는데 손흥민이 다가온 경기에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손흥민은 팀의 가장 빛나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강력한 압박 능력으로 상대 수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손흥민을 이 역할에 배치하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인상적인 득점 능력 외에도 뛰어난 위치 선정과 경기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브랜트포드의 수비진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가장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브랜트포드 수비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손흥민은 강력한 압박 플레이로 득점뿐만 아니라 브랜트포드의 수비진이 쉽게 공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랜트포드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공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했는데요.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은 토트넘이 그의 득점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브랜트포드에게 끊임없는 압박을 가하게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원이 아닌 유연하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 이동하는 위협입니다. 손흥민을 상대로 하는 브랜트포드는 필사적으로 집중해야 하며 철저한 수비 조직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비 라인 간의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브랜트포드의 수비는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토트넘에게 위험한 득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축구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활용 계획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죠. 일부는 브랜트포드가 손흥민의 공격을 통제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손흥민의 전방위적인 공격 능력과 모든 상황에서의 위협성은 이번 경기에서 브랜트포드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브랜트포드가 손흥민의 유연성과 압박 능력을 제어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들은 큰 압박과 높은 실점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준비한 것은 단순히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수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이며 손흥민이 모든 공격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장의 이름이 거론되었죠. 팬캐스트 스포츠 전문 매체는 9월 20일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2026년까지 클럽에 남을 수 있게 합니다.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에 만료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흥민을 구글리에모 비타리오로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2026년에 팀을 떠난다면 토트넘은 전설적인 손흥민을 대체할 새로운 주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에 만료됩니다.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처음에 영국 언론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공헌을 인정하여 장기 계약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토트넘의 침묵 속에서 잠잠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1년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연장이 되지 않으면 손흥민이 떠날 때 토트넘은 이적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구단에 큰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더라도 손흥민은 2026년에 팀을 떠나야 할 것이며 심지어 더 일찍 이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상황에 따라 여러 팀이 그를 영입하는 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팬캐스트가 주장 후보로 언급한 비카리오는 2021년에 2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으며 그는 훌륭한 성적을 내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도 비카리오의 안정적인 세이빙 능력을 여러 번 칭찬한 바 있습니다. 비카리오는 인생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집니다.